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필입니다. 네, BMW 340i 네. M 스포츠 M340i입니다. 정확히 명칭은 M340i. 네. 그냥 기본적으로- 340i라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쁘겠네요. 아니 기본적으로 M 소스가 들어가니까 네, M340i가 맞는 명칭인데 네. 근데 또 서스펜션 들어갔다고 M을 딱 갖다 붙이니까 또 그것도 좀 그 M40i 때문에 붙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40i. 그러니까 네. 원래 다른 거는 340i M 패키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M340i라고 이제 이름이 나온 거죠. 그거 M 같잖아. M 같이 네. 만든 거죠. M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이제 AMG와 M의 남발이 그쵸, 남발이죠. 네. 네, 원래 이렇게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게. 스포츠 디비전의 브랜드를 그 많은 돈을 주고 투자를 한 건 일반 모델에도 얘는 M은 아니지만 M의 유전자가 녹아 있으니까 M처럼 질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갖춰져 있다. 뭐 이렇게 이미지업을 하기 위한 건데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꼴신 거고 현대같이 야 그게 M이야? 근데 BMW 입장에서 아니 M 소스 들어가 있고 뭐 M 못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오너들이 이제 이런 걸 보고 M 남발한다고 기분 나빠할까요? 아니면은 뭐 상관없어 하지 않을까요? 상관없어 할까요? 그리고 뭐 남발한다고 뭐라 하는 데는 오히려 네. 그게 오히려 상관이 없는. 네, 상관이 없는 분들. 그리고 M 타시는 분은 그래 M 이걸로 느끼고 정말로 M 디비전으로 들어와. 네, 그렇게 너희들도 이 맛을 좀 봐 하면서 같이 동지가 되기를 원하지. 야 그거 왜 남발하냐 이런 M 오너들은 거의 없으실 거야 아마. Just I don't 네. care. 그냥 뭐 알아서 해.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게 M이야. I don't care. 그럼 그렇게 하는 건가? 하여튼, I don't care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포츠 디스플레이를 이 오너분이 딱 띄워놓으셨어요. 네, 홈 버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 자동차의 그 IMU 가운데서 G 센서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요거를 모니터로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BMW 요즘 현대도 이 디스플레이 네. G 센서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밸런스 N에 돼 있죠. 네. 이런 건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자동차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젊은 오너들이 많이 찾는 모델들은 이런 그 컨텐츠들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340인데 M은 아니라는 거. 근데 M의 요소가 많아요. M 서스펜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폴피스톤 브레이크 들어가 있죠. 출력도 이게 387마력이야. 네. 최대 토크도 1500에서 4500까지 넓게 발휘되는데 요게 50.99 정밀해요 BMW. 그러면서 4 사이클 엔진이라고 해놨어. i6 엔진을. 그래서 그거 이 방송 보시면 좀 고쳐놓으세요. 이렇게 그 M340i 이렇게 서칭해서 딱 보니까 실린더 4개, 밸브 4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아는 분들은 에이 이거 잘못 써놨구나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오 사기통짜리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 맞아. 40i. BMW는 모듈료 500cc로 최적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3000cc면은 6기통, 2000cc면 4기통, 1500cc면 3기통. 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투아렉으로 주행 연습을 중미산으로 왔어. 투어렉? 저기 뒤에 주행 연습이라서 네, 그렇군요. 투어렉으로 주행 연습을 초보가 중리산에서 야, 대단하신데요? 신기한 그리고 강하게 키우십니다, 네. 초보를.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긴 운전 연습하기에 여기보다 좋은 코스가 또 많지 않죠. 뭐 가능하면 서킷 가셔서 이렇게 좀 라이센스 취득하시고 인스트럭터에 맞춰가지고 좀 횡지 이렇게 제어하시는 법들 배우시면 나중에 또 그거는 이제 조금 느껴보시면. 레벨업이 대시하는 거고 네. 처음에는 코너가 많은 길을 정말 많이 다니면 스티어링을 어느 정도 돌리면 차가 어떻게 돌아가고 나는 그게 이제 뭐 체감이 계속 인공지능이 아니라 진짜 휴먼 지능으로 누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아니 뭐 그냥 처음부터 서킷 가셔서 배우셔도 좋아요. 뭐 그냥 그 하드하게 그냥 처음부터 강하게 센맛 매운맛 붙어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뭐든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뭘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안전운전이 참 좋습니다. 와인딩 코너에 들어왔는데 이 340i 정말 기대됩니다. 320D, 320i만 타도 좋다고 하는데 이게
M을 제외한 3시리즈의 끝판왕이란 말이죠. 그 마력당 무게비가 4.4kg입니다. 무려. 엄청 네. 재밌는 수준인 거죠. 완전히 펀드라이빙의 딱 네. 예, 상위. 보통 5kg대가 가장 다루기가 좋다. 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살짝 좋은. 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발진감 좋고요. 네. M 기분 나는데요? 네, M 기분이 살짝 납니다. 네. M340이라고 이름 질만한데? 자 교수님이 인정. 초반 한 3초 정도 M 기분 났어. 이게 배기음서부터 이렇게 좀 밀어주는 힘이. 예. 앞차가 천천히 가니까 너무 편안한데요. 이 정도 속도에서. 오.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죠? 그냥 스포츠 모드. 아, 스포츠 모드입니까? 배기음. 네. 좋습니다. 네, 앞차가 있어가지고 네. 잡아 돌리질 못했네요. 진짜 이런 차 타시는 분들이 운전하시면서 한숨을 많이 쉬는 이유가 앞에 자꾸 막히니까. 그러니까 원래 서울 근교에서는 네. 조용히 타시고 네. 저 멀리 지방이나 여기 서울에서 한 100km 이상 떨어진데 네. 그런데 산에 가셔서 기분을 내는 게 맞아요. 그렇죠. 발에는 힘이 움찔움찔 들어가는데 앞에는 막혀 있고. 네. 절로 나오는 네, 그런 그림이 자꾸 그려지고 있습니다. 앞이 열렸습니다. 제동 성능 좋고요. 네. 지금 첫 번째 코너 돌아 나가는데 셋다 그냥 이러고 있어. 자, 이거 제동을 할 때도 지금 ABS가 안 들어왔거든요. 안 들어오네요. 그게 네. 브레이크를 조절하기가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확 밟아서 지금 이 코너가 여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네. 코너가 아니거든. 근데 그냥 쓱 타고 들어가니까 한 손으로 딱 잡으시고 브레이크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지금 양양이 시승하지 말자. 좋다. 야. 돌면서 그냥 만담을 해도 될 것 같아. 너무 편하네. 그냥 결론 내릴게. 이거 사세요. 펀드라이빙 하신 분들 이거 사세요. 너무 좋네. 제가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아, 340i. 이게 밸런스가 M3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M3는 네. 잘 모르시는 분은 불안해요. 불안하기도 하고 워낙 출력이 세니까 이 코너 진입할 때마다 약간 진입 언더들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원래 차가 밸런스가 언더라서가 아니라 워낙 강하게 밀으니까.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즐기기 너무 좋은 출력이에요. 시원할 때 시원하고 다루기도 편안하고 지금 서스펜션도 요 정도 밸런스를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크지 않거든요. 부담이 없진 않아요. 이것도 출력이 좀 강해서 살짝 부담은 오는데 약간 긴장감 있잖아요. 좀 약간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긴장감 정도고. 그냥 그냥 잘 돌아갑니다. 브레이크가 상당히 이게 뭐랄까요, ABS가 들어가는 시점 자체가 여유가 있네요. 상당히 그만큼 담력에 자신 있다, 제동력 잘 잡아놨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좀 강하게 밟았는데 이 노즈 다운 현상도 굉장히 지금 억제되어 있고, 지금 뒤가 살짝 슬립 났는데도 살짝 잡으니까 또 보정이 되고, 다루기가 너무 후륜 편해요. 구동의 정석이네요. 그리고 또 후륜 슬립이 나는 시점에서 운전자가 이게 슬립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슬립이 나는 양이 네. 리니어하게 나기 때문에 네. 좀 더 낼까? 그럼 좀 네. 타면 되고, 그렇죠. 아이 좀 너무 가는 것 같아. 라면 네. 핸들 좀 보정하면 되고, 악셀 보정하면 되고. 이게 어떻게 다루기가 너무 보정하시냐면 편해. 밀릴 때 이렇게 처음엔 안 나다가 확 나는 경우 있고, 처음에는 확 나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덜 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비율적으로 쭉 이렇게 나요. 네, 꾸준히. 네, 그러니까 그 비율이 이게 변화가 크진 않으니까 운전자가 슬립을 좀 더 낼까? 여기서 그렇죠. 잡을까? 요거를 순간적으로 결정할 코너 수 중에 있게 계속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기분 좀 필 받으면 더 허용하고 아니면은 뭐 바로 잡고 이런 좀 넘어갔다 싶으면 얘가 개입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세밀한 조정까지 얘가 다 잡아주니까 뭐 컴팩트 세단의 스포츠 주행을 즐기는 용도로 보면 밸런스의 끝판왕이다. 왜 340i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갖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이 포스트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오너분들이 그 주문 딱 예약 주문 열릴 때 대기하고 있다가 광클하셨다고요. 내가 살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 승자십니다. 첫 코너 돌 때 여러분들 아마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셋 다 그냥. 저 재밌는 차만 타면 웃음이 나요. 그냥. 그러니까 좋은 거지 뭐. 왜 말을 웃겨요? 못 하겠어요. 뒤에서 멀미 안 났어? 멀미가 왜 이런 그 즐거운 엔돌핀 때문에. 멀미가 왜 납니까? 아니 행지가 훨씬 셌던 것 같아 다른 차보다. 아이 그거요. 그러니까 멀미를 덮는 거야 즐거움이. 그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차 내가 그래 이 느낌이 하다 보면 두뇌에서도 이제 약간 그 말하자면 대뇌 피질이 마탱이가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올 새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좀 이따 내려주세요 막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연PD는 이제 이런 거지. 이걸 돈 주고 사야지. 다른 거는 이제 왜 이걸 돈 주고 사지 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BMW가 있게 해준 장본인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그게 이 거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석적인 이 거동이고요. 이게 지금에 와서는 이 G-body 3 시리즈가 완벽하게 끝자락까지 온 진화를 했다는 게 뭐냐면 컴포트 모드에서 편했거든요. 편했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 M3라고 되어 있네? 매뉴얼 3라고 매뉴얼 3단이라고. 아는데 그냥 드립 한번 쳤습니다. 이걸 안 받아주시네. 그래요? 네. 이거 갑자기- M2네 또? 바뀌었네. 야, 이거 순간순간 모델 체인지가 되나 보다. 미스틱이야? 그래서 오늘날의 BMW가 있게 한 그 퓨어 스포츠 양산차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즐거운 퓨어 스포츠가 사실은 이 기분이 이 맛이거든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이 세그먼트에서는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BMW는 이것 때문에 유럽 브랜드 가운데서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이거 하나 잘 만들면 전 브랜드가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걸 통해서 가지치기를 한 건데, 물론 뭐 그 72년도에 5 시리즈가 먼저 나왔고, 이건 75년도에 나왔고, 그 이전에 뭐 1500, 1600, 뭐 1800 이런 모델들이 계속 소형차들 컴팩트 세단의 기본기를 다졌습니다만, 이게 만개한 게 3 시리즈부터예요. BMW를 알려면 3을 타보고 네. 제대로 된 3의 맛을 알려면 M3까지 사람들 말 안 해요. 딱 요걸 타봐라. 직렬 6기통. 3의 최고봉. 네. 기통에. 딱 얘가 지금 대표적인 교과서적인 BMW의 그 맛깔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그 모델입니다. 과거에는 330이었는데 네. 이제 지금의 330은 4기통. 4기통에서 적당히 이제 좀 낮췄잖아요. 네. 밸류를. 근데 그 330의 위치가 지금 340입니다. 네. 직렬 6기통에 387마력 출력을 갖춘 요 모델. 그리고 MDF 성능이 괜찮네요. 괜찮네요. 네, 네. 코너 때 이렇게 지져주는 맛이 네. 전형적인 후륜 구동의 컴팩트 스포츠 세단에 딱, 근데 그게 컴팩트 4.7m가 나오는 게 컴팩트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4.5m 정도까지가 컴팩트지 4.6m만 넘어가도 사실 큰데, 이제 곧 있으면 중형 사이즈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5 시리즈보다 지금 더 커요. 그렇죠. 옛날 네. 5 시리즈보다. 그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올드카 보면은 딱 넣으면 5인데 네. 이게 3이야 5야 막 그러고 있잖아요. 뭐 혼동해요. 네. 헷갈려. 네. 요즘 크기랑 헷갈려갖고. 폭도 좁고 응. 뭐 그러니까. BMW의 달리기 유전자가 끝내준다 그러더라. 뭐 스포츠 주행력이 뭐 남다르다더라. 한번 맛보면은 뭐 살짝 마약 같다더라. 예. 이 모델을 아마 구입을 하시면 그 맛을 좀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320까지는 좀 출력이 약해요. 약하죠. 330도 약간 기분을 좀 느낄 수는 있는데 그럼 기분을 내는 정도. 네, 아주 충분하진 않아요. 그리고 M3도 사실 좀 과합니다. M3로 그 기분을 제대로 느끼면 네. 사람이 불안해서 그까지 못 가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성능을 좀 봉인해서 써야 돼요. 그쵸. 아깝죠. 보통 일반 운전자들이 이렇게 스포츠 주행할 때
맥시멈으로 쓸 수 있는 한계치가 300마력 초중반대예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게 물리적인 관성을 너무 크게 저항을 하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면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M3보다 좀 가볍게 좀 주행을 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스포츠의 어떤 즐거움을 만끽하는 두루두루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340i가 정말 적당하네요. 왜 할인도 없는데 이걸 사는지, 왜 이 모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예, 자동차 환자들은 대안이 없겠어요. 이 모델은 대안이 없어요. 모델 3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모델 3 어떠신가요? 모델 3랑 보면 모델 3에 이제 우리 롱레인지 네. 듀얼 모터 네. 퍼포먼스까지 안 가고 네. 그 중간급에 있는 거 네. 그거랑 비교해 보면 가성력은 걔가 훨씬 낫죠. 훨씬 낫죠. 훨씬 낫죠. 그리고 물리적인 드라이빙의 그 퍼포먼스도 더 나아요. 코너링 속도만 놓으면 걔가 좀 나으면 있는데 걔의 결정적인 모델 3의 결정적인 장점이 뭐냐면 무게가 쫙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네. 행지를 버티기가 너무 좋다는 그 기본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코너를 돌아갈 때의 맛은 얘가 나아요. 예, 중심을 딱 잡고 아 얘가 잘 돌아가는구나,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느껴주게 하는 건 얘가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가수가 둘이 있는데 옥타브는 A라는 가수가 더 많이 올라가요. 네. 고음은 다 소화하는데 네. B라는 가수가 고음은 좀 약한데 네. 더 맛깔스러워. 그렇죠. 그룹을 더 잘 타. 네. 들어보니까 더 네. 신나. 네. 뭐 그런 느낌? 네. 기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델 3가 조금씩 위입니다. 얘보다 물리적인 성능이나 속도, 또 출력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더 난데, 그런데 이제 운전자와 호흡하는, 네. 운전자와 한 몸이 돼서 즐거움을 주는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3 시리즈, 특히 출력과 그 외 요소가 잘 어우러져 있는 340i의 즐거움은 그 밸런스. 네. 전기차가 따라가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기음이 멋집니다. 네. 그 전기차에서는 이런 배기음의 기분을 못 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나갈 방향이 아예 소음을 없애서 방향으로 가든지, 네. 아니면 이런 거 이게 만들어줘요? 모터의 소음이야라고 증폭해서 뭔가의 그 감흥을 만들어내든지, 네.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인공적으로. 인공적으로. 자, 이게 소리를 키우면서 전혀 소음 같지가 않은 이 차이를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좀 빨리 캐치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음이 아니거든. 소음 아니거든. 네. 이거 사운드야. 그 어떤 분들은 그래, 똥방구 끼는데 그게 무슨 사운드야? 연료 태워가지고. 근데 이거 사운드예요. 음악 같아.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소리가 나도 얼마나 편해요. 네. 들리시죠? 제가 네. 살짝 돌면서 네. 악셀을 톡톡톡톡 치면 네가 살살 돌면서 가잖아요 지금. 악셀링에 따라 반응하는 소리가 네. 너무 정확하게 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도 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절을 할 때 그 리스판스가 바로바로 나오고.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낮은 놈은 낮은 음대로, 높은 놈은 높은 음대로, 저회전은 저회전대로, 구회전은 구회전대로 얘만의 독특하면서 즐길 수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엔진은. 지금도 살짝 흘러가면서 지금 놓치면서 잡고 갖고 놀고 있어요. 지금 차를 갖고 놀잖아. 그러니까. 얘가 내 말을 들어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더 놓을까 말까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서킷 같으면 소리 더 듣고 싶어 하면 쫙 옆으로 밀 수도 있고, 근데 거기까지는 이게 너무 아닌 것 같고, 이 소리를 적당한 소리의 그 레벨을 유지하면서 제가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이 3 시리즈 보면 왜 이 여성분들이 들으시면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남성들의 노망이 낮에는 현모양처, 그렇지. 밤에는 뭐 이걸 바라거든. 죄송합니다. 뭐 이런 아니 요즘 말로 낮저밤이라고 하는 거. 그래, 그걸 원하거든. 성별에 상관없어. 근데 이거 봐봐. 자, 그래서 네. 차가 지금 뭐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8,150. 네. 원래 이게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십만 원도 깎으면 안 돼.
약간 8130인가 이렇게 50입니다. 이거 제 돈 주고 다 사셨는데 글쎄요, 뭐 저는 처음에 왜 할인이 없지 하면서 좀 서운했는데 이 정도면은 뭐 할인 없이 사도 크게 억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M3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르는 가격이 처음 레테로 붙은 가격이 1억이 넘잖아요. 네. 거기서 좀 이제 할인하고 막 이래서 9천에 사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네. 마지막 근무 때는 진짜 8천대로 사기도 하고. 네. 근데 얘 같은 그 레벨에 비교하면 뭐 네. 9천이랑 얘는 한 8,100? 네. 예, 그러면 한 1,000 차이 나는 거예요, 대충. 그렇죠. 디스카운트 받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네. 뭐 그 정도까지 억셉트블 하다 조금 센 느낌은 들지만 예, 억셉트블한 퍼포먼스 대비 예. 예,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분에 따라서는 이렇게 작으면 뭐하러 이거 사? 차가 작다? 제니시스 아, G80 아, 풀옵션 사는데 8천만 원이면 네. 8천 초반이잖아. 네. 네, 그러니까 8,100 얼마잖아요. 거의 그 가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머리에 총 맞았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차를 보는 세계가 네. 다르신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두 분한테 물어보나 말아야 지금 고모님 뭐 사실래 하면 이거 집는단 말이지. 현 PD는 뭐 살려면 뭐 나오면 이거 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지. 그 제네시스 G80에 있고 이게 있어 그러면 왜 물어봐요? 뭐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차를 이런 쪽에 해당하는 취향이면 얘는 그냥 집는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예 이런 쪽의 취향이 아니다 그러면 얘를 왜 삼?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에 따라서 얘의 상품성은 극과 극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잘 만든 차냐? 목적성에 잘 맞게 정말 잘 만든 차죠. 누구에게나 좋은 차는 아니지. 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이 차를 몰면서 동맥태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느끼실 분들도 꽤 있어요. 동맥태동. 네. 네. 그 말이 상이 맞네요. 여기서 만족 이제 어느 정도 느끼고 나면 네. 야, 그 다음에는 난 저거 M3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M3 예비 구매자가 되는 거지. 그런데 확실히 BMW에서 잘하는 모델이 3 시리즈라고 하는 건 뭐 그냥 생긴 명성이 아니에요. 일단 타보시면 가장 엔트리 모델에서부터 네. M3까지의 매력이 다 달라. 다 달라요. 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 320D의 매력은 뭐예요? 연비와 네. 순간적인 토크죠. 아 그리고 또 그거밖에 없어요? 내 차 자랑, 아, 3 시리즈 자랑. 그리고 저는 뭐 어느 좋은데.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좋은데. 기본적으로 맛깔이 나면서도 네. 아, 그런데 이렇게 연비가 좋아? 네. 뭐 이런 거지. 응? M3 경험 많이 하셨는데 M3의 장점은? M3 장점은 몰래 숨어서도 그냥 일반 승용차처럼 보이는데 네. 이런 게 있을 줄은 몰랐을 거야 하는 그 거동이 있는 거죠. 네, 아까 얘기했던 낮과 밤이 다른.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40은 다들 처음이잖아요. 네, 340은 처음이죠. 네, 처음인데. 네, 보니까 그 320 시리즈의 실용성, 네. 그 다음에 M3의 퍼포먼스, 그 타협이 잘 돼 있네. 네, 네. 잠깐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네. 그 중간 지점이 잘 맞아 있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네. 얘는 정말 데일리카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네.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는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펀치력도 상당하네요. 네. 제가 펀치력도 보통 그 웬만하면 자동차에 펀치력이라는 말 쓰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 차는 순간순간 밀어주는 펀치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387마력이라는 숫자가 지금에 있어서는 그렇게 인상적인 숫자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차 무게하고 차 네. 무게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네. 얘가 충분히 매력 있는 차를 매력 있게 다룰 수 있는 출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국산차도 지금 뭐 380마력 찍고 뭐 이래버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는데 얘가 이제 1720kg 정도란 말이에요, 무게가. 그러니까 무게 대비 출력이 좋기도 하지만 네. 또 수치에서 느껴지는 기대되는 것보다 더 재미를 주니까 얘에서 구현되는 387마력은 그냥 알찬 빠짐이 없는. 그러니까 다른 네. 브랜드가 만든 한 400마력 갖고 노는 듯한 그렇죠. 네. 그런 400 초반 느낌이 드는, 정도까지. 400 초반 정도까지. 그리고 굳이 따지다 보면은
292 M3 아, 맞다? 292 M3보다 힘 더 센 것 같아요. 지금 더 재밌어요. 네, 더 센 것 같아요. 네, 그 초반 펀치력도 강하고 이게 터보 차저 과급 엔진이니까 네. 토크 밴드 더 넓게 최대 토크에서 발휘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게 밀어주는 힘도 강하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코너링 밸런스도 292 M3 같은 경우는 기본 언더스테어를 깔고 가거든요. 네네. 얘는 292 M3보다 기본 언더스테어가 좀 줄어 있어요. 네. 그래서 더 맛깔나게 진입을 하면서 악셀을 조절하면 토크가 세기 때문에 292 M3는 토크가 40인가 밖에 안 돼요. 그렇죠. 얘는 50, 네. 50이니까 토크가 세기 때문에 또 조절하는 맛이 또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그 맛깔은 얘가 더 있습니다. 토크가 그럼 10이라 세니까 얘가 출력도 10세 그건 아니고요. 이게 출력은 이 토크 곱하기 회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수가 더 높게 올라가고 출력이 더 높게 발휘돼서 기본적인 성능이 292 M3가 더 높아요. 네. 예, 최고 성력이나 뭐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차가 292 M3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토크 수치만 보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토크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 힘의 크기 그렇죠,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기 때문에 최고속은 출력이 네. 맞고요. 네. 일반 그 코너링이나 이런 데서 훅 하고 칠 때는 토크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그렇죠. 네.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크하고 출력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토크는 시간 개념이 있는 힘이 아니고 출력은 시간의 개념이 있는 일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 버전으로 출력과 토크 구분하는 강좌를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차가 이렇게 토크가 그렇게 높은데 뭐 마력이 좀 낮으면 어때? 내 차가 더 성능이 좋지. 성능은 출력, PS, HP, 킬로와트 이걸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행 특성, 토크가 강하면 전체 다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 네. 예, 그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서 좀 더 시원시원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지금 이 모델이 일상적으로 보통 우리가 1500에서 한 4500 RPM 정도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더 시원시원하게 느껴지는 시원시원하게 거죠. 느끼는 네. 거죠. 뭐 근본적으로 뭐 출력 잘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비는 뭐 지금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와인딩하고 나서. 아, 그거 측정을 안 했어요. 아, 네. 리셋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직렬 6기통에 340 387마력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연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와인딩 할 때는 네. 아주 좋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내연 자동차 여기는 뭐 순수하게 전기 모터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꼭 감안하셔야 될 필요 있습니다. 지금은 내연 기관에 이렇게 연비 따지거나 이런 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하고 아니 뭐 워낙에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좋으니까. 네. 그 다음에 19인치 타이어를 지금 장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앞에는 40, 뒤에는 35, 네. 225, 255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덩치에 뭐 19인치면은 뭐 과하지도 않고 또 뭐 부족하지도 않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일반 3 시리즈 타시는 분이 타시면 서스가 좀 단단하다, 네. 좀 덜컹댄다 어떻게 보면 네, 나쁘게 네, 말하면 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흔히 말하는 M 서스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더 단단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387마력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돼야죠. 이렇게 안 하면 네. 얼렁얼렁 하죠. 네. 악셀 한 밟으면 우욱 이렇게 네. 떠버리고. 네. 그 피칭 롤링을 제어를 잘 못해요. 그 예전에 그 미국차 출력만 높여놓고 드래그 레이싱 할 때 보면 이렇게 들리세요. 뭐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차는 3 시리즈 가운데에서 BMW가 가장 자신 있어 할 만한 모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앞에다가 M340i 왜 M을 앞에다 붙였는지 이해가 가네요. 보통은 이제 M 패키지 뭐 그렇죠, M팩.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는 M을 갖다가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MW에서 앞에 M 붙이는 모델이 몇 개 있어요. M550 뭐 이렇게. 저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네. 340i를 1시간 타보고 네. 340을 타봤어요. 근데 코너에서 1, 20km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딱 내리면서 인스트럭터한테 네. M 맞네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딱 똑같은 말씀을 네. 대표님이 하시네요. 그럼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인정.
단순히 출력이 좋다기보다는 밸런스가 좋고요. 예, 스포츠 세단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이 다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중 이동을 다루는 어떤 밸런스, 또 롤 제어력, 또 전후 피칭, 그리고 운전의 재미까지.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과한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네. 코너링에 롤을 받을 때 네. 너무 기울어지지 않을 정도로 차가 막 너무 딱딱하다든지 네. 그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너무 기울어져서 어우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적당히 재미를 볼 만큼 딱딱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예? 가속을 하면 살짝 들리면서 으악 하고 이제 그 기분도 알 수 있고 네, 맞아요. 하지만 불안하지도 않고 네. 딱 어떻게 그 사이를 딱 틈새로 싹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연기관에서 마지막 펀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AMG 모델이나 M 모델을 구입하시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구입하시면 좋고, 네. 또 그런 모델들 그 아주 퓨어한 그 퍼포먼스를 구현한 양산차 기반의 준 슈퍼카라 그러잖아요. 그런 네네네. 것들은. 스포츠카의 거의 정점을 찍고 있는, 스포츠 세단의 정점을 찍은 모델들을 기념으로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도 네. 의미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쓰기 싫고 그냥 좀 적당한 선에서 즐기고 싶다 그러면 이 모델이 답이네요. 네. 네. 그리고 너무 세련됐어. 이게 스포츠 세단 거동으로는 ATS라든지 뭐 요즘 많이 따라왔잖아요, 브랜드가. 조금 날카로운 네. 면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덜 다듬어지고 날것의 느낌이 좀 있어요. 날것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좀 거친 부분, 약간 좀 꺼끌꺼끌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쳐내서 왜 그 재미를 느끼고 싶지만 좀 세련되게 즐기고 싶고 뭔가 잘 골라내서 정제된 어떤 느낌의 그런 맛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의 높이로 비교를 하자면 저 봉우리가 있고 저 언덕이 있잖아요. 네. 얘 340i는 봉우리에 이제 고원이 있는 거예요. 널찍한. 거기서 놀아도 마음이 편해. 그렇죠. 축구를 해도 되겠어. 네. 근데 그걸 쫓아 나도 높아 하고 솟은 게 거기는 능선이야 그냥. 네. 겨우겨우 이제 골목길만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나도 높아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능선을 따라갈 때는 발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높은 그 고지대 산 그 꼭대기가 평평해서 네. 거기에서 또 이렇게 좀 노는 맛도 있거든요. 그렇죠. 얘는 네. 그 고지대에서 계속 놀 수 있어요. 네, 노고단 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 놀면 재밌잖아요. 거기 세발 1500m인가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BMW의 이런 내연기관으로 구현한 컴팩트 스포츠 세단의 수준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이 맛을 한번 보고 전기차로 넘어가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벨로스터에는 얘하고 좀 장르가 다르잖아요. 장르가 다르죠. 전륜구동이고 또 좀 더 작고 사이즈가. 그래서 뭔가 정통 스포츠 세단으로서의 후륜구동의 특유의 맛을 내는 차는 아니니까. 우리나라 현대차 브랜드가 뭐 이런 걸 따라가기보다는 이미 이거 따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네, 이 형태로는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고. 전기차로 해서 뭐 차세대로 해서 앞서가면 되는 거니까 판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판을 다시 짜든 다른 판에서 새로운 게임의 룰을 바꾸든 네. 뭐 비슷한 이야기죠. 네. 이걸 뒤따라가면서 앞지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너무 소모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후발업체들에게는 진짜 천금의 기회. 잘된 기회일 수도 네. 있죠. 남들은 설악산 대청봉에 이미 올라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이제 목적지가 대청봉이 산이 바뀌었어. 저 산이라 하면 거기서 또 내려와서 네. 정리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설악산 입구에서 잘 됐다. 네. 차 이제 돌리자. 한라산이래. 그럼 그럼 딴 데 이제 가야 돼. 훨씬 유리한 입장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빨리 비행기 타고 가야지. 뭐 자꾸 이렇게 뭐 기차 타고 뭐 자동차 타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가서 빨리 올라가야죠. 각 브랜드마다 이렇게 미워할 수 없는 차가 있어요. 맞아요. BMW 3 시리즈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고,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는 또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고, 아우디는 뭐가 제일 R8? R8?
TT. TT 괜찮죠? 그건 좀 아이콘. TT 아이콘. 네. TT 1세대 모델 나와서 미션 임파서블에 나왔을 때 대단했었죠. 그 포르쉐랑 같이 그 뱅글뱅글 둘이 돌던. 이거 이렇게. 예, 그 이렇게. 말도 안 되던. 그 조누 감독이 원래 좀 그 비둘기 날리고 막 이상한 액션. 총 맞아도 죽지도 않고. 예, 뭐 그런 환상적인 그 판타지 같은 거 많이 그리잖아요.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거 말고 없나요? 아우디 오너들은 서운해하시겠다. A7이 가장 A7이죠. A7. 아우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모델이 아닐까요? 스포티한 외형에 네. 막강한 성능에 편한 실내. 그래도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폴크스바겐을 대표하는 거는 골프. 네. 골프 R32 네, R32. GTI. GTI죠 사실. 네. R32보다는. R32는 좀 매니악하고 네, GTI가 네, 서민들의 포르쉐라고 불리는. 그 다음에 투어렉. 투아렉. 예. 투아렉은 정말 명차죠. 네. 자, 포르쉐 하면 이제 911. 네. 911 뭐 이런 차들, 아이콘이 되는 이런 차들은 보면은 다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명성이 허투루 쌓여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뭔가 괄목할 만하고 주목받을 만하고 탁월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는 그런 상품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상징성이 강한 모델이 3 시리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상징성이 강한. 3! 다 그러잖아요. 네. 독일차가 서스펜션이 속된 말로 전문용어로 쫀쫀하다. 착 달라붙어 돈다. 쫀득하다. 네. 그 다음에 감기는 맛이 있다. 네. 그 감기는 맛이 도대체 뭐야? 착착 감기인데. 근데 우리는 아는데 또 이러네. 근데 말로 표현을 못해. 그 감기는 맛이 뭐죠? 그 감기는 맛? 예, 그냥 3 시리즈 맛이에요. 맛있어요. 이 맛 때문에 이제 자동차 환자질을 많이 하게 되죠. 맞아요. 사실은 얘가 이제 위험한 놈이에요. 이게 320으로 입덕을 해서 그 M을 다 수렴하고 거기라서 더 괜찮은 거 없나 해서 포르쉐 거쳐서 페라리로 갔다가 결국은 대형 세단으로 안주를 합니다. 왜? 편한 게 잘 안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 그 설레임과 아드레날린의 그 폭발하는 어떤 느낌, 이게 모터스포츠, 이게 자동차가 주는 즐거움이구나를 얘가 지구상의 많은 남자들에게, 뭐 여성일 수도 있고요, 선사를 한 멋진 놈입니다. 다음 차도 3을 사고 싶은데 3만 타냐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 뭐 3만 타든 뭐 개인 자유예요. 그러면 이제 3만 타냐 그러면 이거 3 아니에요, M이에요. 그래. M340i예요. 네. 아니 M340에서 이게 줄여 340을 빼고 네. M3이에요. 이렇게 매뉴얼로 하니까 모든 M을 다 경험하네. 그러네. M6 갔어요. M1부터 M6, M8까지 나오네. M8까지. M7은 없는데. M7도 이제 나온다는 얘기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 M8로 이제 가네요. 요것도 감각 있네요. 저렇게 마치 그 M 디비전의 느낌을 나도록 굳이 저렇게 표현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숫자만 선호하죠. 네. 노린 거지, 그러니까. 네. 영악해. 하여튼 BMW 보면은 마케팅 잘해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3 시리즈의 M을 제외한 현재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최고 퍼포먼스를 갖추고 있고 밸런스가 가장 좋다라는, 네. 그 중에서 더 퍼스트 에디션에 이게 340개 모델 중에서 1번이네요. 그냥 340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그 표시인데 이것도 기분 좋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첫 번째 모델을 뽑은 것 같잖아요. 그치. 340개 중에 1.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원주의가 한 대네요. 이 차주분이 원주의이죠. 그래서 이 모델의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면 자동차 환자들
와인딩 좋아하시고 스포츠 주행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다. 네. 네. 동감합니다. 8,150만원 아깝지 않은 가격에 품질 또 주행 밸런스 갖추고 있고요. 약간 좀 아쉬운 건 물성이 8,100만원에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뭐 좀 서브프레임이라든지 크로스 멤버 또 리어 암 이런 부분은 알루미늄 약품 쓰면 특히 뒤쪽에. 네, 앞쪽은 뭐 괜찮은데, 앞쪽은 괜찮아. 이런 서스펜션의 구조까지 이제 일반 모델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거, 이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그 외에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했어요. 예. 예. 저 가죽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시보드 위쪽으로 프레임 둘려져 있는 건 나파 가죽이고, 시트는 나파 가죽보다 등급 높은 또 가죽 사용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파이버 같아요. 무슨 뭐 카본 파이버 같진 않은데 뭐 글래스 링포스트 폴리머인가? 뭐 하여튼 그런 개념의 그 도어트린 들어가 있어서 젊은 느낌 나고. 네. 대체적으로 뭐 상품 구성 잘 돼 있으니까 할인 없더라도 이렇게 꽂혀서 사시는 분들은 후회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포츠 운전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뭐 이런 성능이 뭐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차는 사시면 안 되죠. 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타겟팅이 명확한 상품이고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이 성향에 맞으시는 분들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면 좋다더라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만 듣고 사진 마세요. 네, 그럼 후회하실 겁니다. 가끔 그러신 분 있어요. 네. 5 시리즈 중에 제일 비싼 거 주세요. 있어요. 이제 네. 그 요즘에 그 제품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 네. 원하는 익스트림에 다 다른 거예요. 네. 네. 이쪽 익스트림은 그게 맞는데, 비싸지는 게 맞는데, 이게 예전. 제가 원하는 익스트림은 사실은 그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차가 3 시리즈 중에 뭔 차가 좋아요? 그럼 이제 그럼 340이죠. 그거 주시오. 네. 이러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 불편합니다. 그런 분들 오히려 330i 그렇죠. 아니면 뭐 엑스스 320i 안 달린 네. 노멀 서스의 330 정도. 네, 그게 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목적성에 맞는 차들은 자기 취향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좋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차는 결론을 내릴 필요 없이 세 사람 다 네. 베스트, 번. 이 세그먼트에서는 최고, 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뭐 오토기어의 성향에 맞기 때문에 그 외의 단점은 없는 걸로. 안 보이는 걸로. 그래서 뭐 너희들이 좋다고 샀는데 왜 하고서 나중에 따지지 마시는 걸로. 네. 아니 그러면 싸게 매입해오죠. 아, 잘못 샀어. 그러면 현 PD가 싸게 네, 산답니다. 이거 책임지고 더 줘.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니들이 책임지고 더 쳐줘. 더 쳐줘요? 더 그 페널티 무는셈 치고 더 주고 사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모른 척 해야죠. 네, 뭐 저희는 원래 책임감이라고 요만큼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340i 협찬해 주셔서요. M340 M340, 협찬해 네. 주셔서 저희들이 즐거운 시승이 됐습니다. 오늘 시승은 이런 차 들어오면 피곤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지금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는 거지, 안 그랬으면 계속 돌 텐데. 그러니까요. 한 바퀴 더 돌 텐데 지금 그러니까. 일정 때문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차 시승 협찬해 주셔서 또 3시리즈가 이 컴팩트 스포츠 세단의 대표 주자이자 아직까지는 가보부 갑이구나 라는 걸 확인시켜 준 차주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BMW는 우리에게 고마워하는 거 잊지 말고. 네. 아니, 받은 것도 없이 이렇게 칭찬해주면 좀 억울해. 네, 오늘은 BMW G바디 3시리즈의 340i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게 매니아층이 가장 많은 모델이에요. M3보다. M3는 너무 가고. 그렇죠. 네. M3는 매니아들에겐 좋은데 일반 운전자들에겐 과유불급.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차주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전에 그 포드 GT, 머스탱 GT 협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포드 GT 다음에는 뭐가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뭐 3시리즈 중에서 끝판왕 한번 경험해 보셔야죠. 340 좋지 않을까요? 라고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카톡으로 드디어 출고합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한 2달 정도 길들이기 하셔야 되니까요. 2달 정도 있다가 연락 주시죠. 했는데 2달 동안 4,000km 타셨대요. 탈 수밖에 없게 만든. 네, 탈 수밖에 없는, 있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나가게 하는. 그리고 신상의 변화.
그때 같이 오셨던 분이랑 4월에 결혼식을 올리셨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이렇게 예, 오토기어는 이제 예, 오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가정도 꾸리시고 네. 다음에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또 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지금 퍼스트 에디션이죠? 예. 네, 퍼스트 에디션이라 그 안에 그 FRP로 되어 있는 그 트림 들어가 있고 퍼스트 에디션 표시되어 있고 유광 또 이 그 사이드 미러 컵 그 다음에 이 무광도색 이게 순정입니다. 이거 필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무광도색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이 무광도색이 사실 레이어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클리어 두껍게 안 들어가니까 클리어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거의 뭐 반사층이 없을 정도로 약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레이어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페인트도 비싸고 페인트도 더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지 8,130? 50. 예. 그 돈에서 1원도 안 깎아준답니다. 그리고 차주분이 그 오픈했을 때 광클 하셨대요. 광클. 예, 이거 나 배정받아야 돼. 경쟁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받은 귀한 차입니다. 예. 387마력 최고. 예. 5,000 RPM에서 그 정도 내고요.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51. BMW 그 홈페이지 가니까 50.99kg 퍼스미터가 되게 정밀하게 표시했더라고요. 그런데 실린더 4기통에 왜 이렇게 표시해놨어? 4기통이라고 얘기. 4기통이라고 이렇게 표시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50.99는 해놓고 또 실린더 그거는 6기통, 직렬 6기통인데 그거는 그 이렇게 보정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뭐 정밀한 거야? 뭐야? 뭐 예. 왜 우리가 마력당 무게비 얘기하는데 5kg 내외가 제일 재밌다 그러잖아요. 하중이동 그 느끼기도 좋고 얘가 4.44. 그러니까 그거보다 살짝 좋으면서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이게 3kg대로 넘어가면 이제 다루기가 좀 부담스러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운전 스킬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요거는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MW에서 할인을 안 해준다니 정말 생소하군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차들이 가치가 오래 가요. 그리고 저희가 내연 자동차 비싼 차 사는 거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고 말리는데 마지막으로 340i 정도는 즐겨볼 거야 하시면 저희는 100% 추천입니다. 그냥 사세요 합니다. 여유 되시면 사세요. 일상생활에서 주로 그냥 타고 다니는 차용으로는 네. 트렌드가 바뀌겠지만 그렇죠. 그 전기차 메이커들이 이렇게 드라이빙 폰에 대해서 네. 깨닫고 그거를 심어 놓는 그 시대가 오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만큼 재밌는 차가 전기차로 나오기가 과연 물론 빨리 나올 수도 있죠. 바로 나올 수도 있죠. 뭐 재미로 따진다기보다는 모델 3의 성능이 확실히 얘보다 좋기는 해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좋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내연기관이 만들어내는 그 사운드, 약간의 흥분감, 그걸 진동.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출력을 만들어내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 한번 임팩트가 딱 오니까 네. 와 좋다라고 하고 또 배터리가 가운데 딱 깔리니까 네. 거기서 얻는 그 거동의 이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대충 서스펜션을 대충 만들어놔도 와 옆에 행진 잘 맞네 막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전체적으로 와꾸가 쫙 조밀하게 짜인 그 네. 감성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를 전기차 면에서 만약에 전기차에서 정말 감성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낸다면 네. 이 내연기관차가 그것도 못 쫓아가겠죠. 그렇죠. 근데 네. 그까지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스킬, 그 테크놀로지는 흉내낼 수 있는데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필링 이건 좀 힘들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뭐가 그러면 드라이빙 필링,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로 우월하냐? 익숙한 느낌이 더 사람들에게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낌의 내연기관에서 구현되고 있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가 더 사람들을 흥분케 하니까 그 면에 있어서는 전기차가 아직은 한참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입하셔도 뭐 크게 후회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한번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디자인 자체가 많이 일반 노멀 모델하고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 범퍼 굉장히 낮아요 이게. 거의 M3급에 해당되는 예, 이 프론트 범퍼 라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릴 쪽 디자인이라든지 라지에타 그릴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또 테두리 그 베젤 부분에 대한 마감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레이저 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레이저 램프가
아시다시피 이게 한 600m 정도 도달되는 파장이 긴 레이저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레이저가 왜 눈에 이렇게 조사되면은 위험한데 파장이 좀 긴 건 눈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좀 안전성을 많이 생각을 한 레이저라고 하는데 또 요즘은 그 어댑티브 방식이라서 이렇게 사람이나 네. 예, 있으면 이렇게 내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 벌브가 되게 비싸죠. 비싼데 요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출력 지금 최대치로 3리터급에서 M3 다음으로 거의 지금 조율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또 퍼스트 에디션의 장점이 뭐죠? 어댑티브 서스펜션. 어댑티브 서스펜션. 일반 340i에는 어댑티브가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몇 가지 터치가 더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 컵에 유광 들어가 있고 또 실내 가죽도 나파보다 등급이 위죠. 네. 네, 무슨 가죽이? M에 들어가는 그 메리노 가죽. 메리노 가죽. 그러면 이제 얘는 M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 출력만 좀 낮은 거네요. 그 엔진의 출력만 살짝 낮은, 말하자면 그 좀 더 다루기 쉬운, 좀 M의 하위 호환 모델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아까 이게 딱 지나가는데 3 시리즈인데도 확실히 3 시리즈의 어떤 그 아우라, 얘만의 어떤 그 후광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래서 상위 모델들을 구입을 하시는구나. 물론 뭐 잘 모르시는 분은 얘도 3이고 쟤도 3이고 뭐 옛날에 나온 것도 3이고 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제 340i인데 이거 몇 대 안 되는데 여기 국내 몇 대 출시가 됐다 그러죠? 40대. 40대요? 그 40대 중에 한 대 잡으신 거네? 그러면 예약 오픈 시간에 진짜 광클하셨겠네요. 대기하고 계시다가. 사이트가 아예 다운이 돼가지고 한 4시간 넘게 계속 새로 고치거든요. 퍼스트 에디션만 40대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국내 40대 현재 돌아다니는 것 중에 얘가 한 대네요? 네. 이번 주에 25주년 BMW 코리아 25주년으로 네. 25대를 또 풀었습니다. 다른 에디션. 다른 에디션을? 25주년. 그 얘는 퍼스트 에디션이니까 그때 끝난 거고 이제 네. 25대 이렇게 하고. 근데 네. 일반 모델도 출고가 쉽지 않다고. 25 에디션은 또 따로 있고. 따로. 장사 잘하네. 그 에디션을 계속 팔고 일반 모델도 한 3, 4개월 걸린다고 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좀 더 있으면은 이제 BMW 뭐 100 몇 주년 에디션 뭐 이런 것도 나오겠네? 하여튼 100대 팔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4주년째거든. 그러면 104주년 에디션 뭐 이런 거 나오겠네. 뭐 장사는 잘해야 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BMW가 니켈 도금으로 재미를 많이 보네요. 이것도 알루미늄 합금처럼 해놨는데 딱 보면 이제 강이죠. 이렇게 보시면 한번 강입니다. 이렇게 코팅을 해놓으면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좋죠. 뭐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 같고. 네. 아무래도 니켈 도금이 이제 녹방지도 되고 이렇게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라인 부식이 많이 부식이 먼저 생기죠. 생기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코팅해 놓으면 좋죠. 요거 니켈 도금도 비용 많이 들어가요. 잘 해놓은 거고요. 이 서브 프레임 앞쪽으로 이렇게 쭉 돼 있고 되게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출력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력 대비해가지고 이 서브 프레임의 강도가 이렇게 좀 정해지는다는 게 이게 딱 단적으로 보여지죠. 보통 일상적인 모델들은 이렇게 두껍고 강하게 이렇게 서브 프레임을 이게 강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앞쪽에 이렇게 밑으로 들어오는 사고를 아주 효과적으로 또 잘 막아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마운트 이쪽으로 이렇게 가변 마운트 들어가 있어서 엔진, 양쪽으로 잡아주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전형적으로 3 시리즈가 계속 이런 방식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다음에 스티어링 쪽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기어? 네, 스티어링 기어의 그 폴이 되게 두껍네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칼 같은 핸들링을 보여주려면 일단 그 출발이 스티어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핸들링 할 때 뭐 핸들 조작하는 그 느낌이 아니라 자동차의 전반적인 거동을 이제 우리가 핸들링이라 그러잖아요. 총체적인 느낌을. 그 출발이 스티어링 조작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견고하면서 좀 확실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정밀한 어떤 구조의 스티어링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게 BMW 핸들링이 칼 같다, 훌륭하다 뭐 이런 느낌의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예, R EPS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제어가 됩니다. 뭐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숨어 예. 있습니다. 뒤에. 모터가 여기서부터 예, 예. 여기까지예요. 엄청나게 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터가 왜 이렇게 크냐면 이게 이제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네. BMW의 특징이 뭐냐면 컴포트하고 스포츠 플러스하고 네. 느낌이 굉장히 네, 네, 네. 이게 커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출력 센 모터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부드럽게 반응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묵직하게 과거의 그 유압식 스티어링보다도 더 무게감 있게 얘를 그 조절폭을 크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상적인 용도에서 편하게 하다가 전투적인 어떤 드라이빙을 할 때는 정말 안정감 있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또 자율주행까지 해야 되니까 네, 지금 굉장히 이 스티어링 기어의 랭 기어를 움직여주는 보조해주는 어시스트 모터가 되게 큽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죠. 서스펜션이 맥퍼슨 스트럿인데 그 제온표를 보니까 네. 그 더블 조인트 스트럿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아, 네. 단순 맥퍼슨은 아니다. 네. 지금 그런 말이네요. 예. 조인트가 더블이다. 예, 또 네. 더블. 네. 이거 예전부터 그랬죠. 그 BMW에서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맥퍼슨 스트럿을 그쵸. 썼더니 네, 네, 네. BMW가 이제 차별화가 그런 좀 안 된다는 느낌인가 보네요. 그것도 그렇고 네, 네. BMW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에 BMW가 이 맥퍼슨 스트럿을 처음 이렇게 더블 조인트로 사용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다 따라해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BMW 입장에서는 아이씨 다 따라해. 짜증나는데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야 우리는 그럼 좀 달리 가자 이름을 그래서 더블 조인트라고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 놨는데 과거에 이제 맥퍼슨 스트럿, 더블 위시본 이런 것들이 지금 별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더블 위시본도 밑에 이렇게 더블 조인트로 해놓고 위쪽에 위시본을 해놔서 더블 위시본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렇죠. 좀 안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시본 더블 조인트, 더블 조인트 위시본, 더블 조인트 위시본 더블 조인트 네. 스트럿 뭐 이렇게 구분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뭐 더블 조인트 아니야 위시본 멀티링크 하여튼 명칭이 지금 막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링크들은 다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알루미늄 합금 네 어떤 알루미늄 합금이 사용됐는지 기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네. 위에 숫자가 보이네요. 예, AW6082 네, 네, 네. 예. 6082가 제일 많이 쓰는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실리콘이 약간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동 흡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알루미늄 합금의 진동 상쇄력은 강보다 못해요. 그런데 넓게 쓰니까 예, 진동 주파수의 특성이 바뀐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좀 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싱들이 다 잡아주고 타이어에서 해주니까 그런. 근데 이제 알루미늄 합금을 쓰게 되면은 가장 이제 그 효과를 많이 보는 부분이 언스프렁 매스야. 이게 그 휠 이 바퀴가 빠르게 회복돼서 이게 디렉셔널 리스판스가 선명해져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무게 절감의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이 위에 건 되게 두껍잖아요. 예, 그래서 두껍게 사용이 돼야 되니까 재료비가 많이 드는 문제가 좀 있죠. 강성은 강이 제일 좋아요. 탄소강을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예. 프리미엄은 이런 알루미늄 합금으로 해서, 네. 더군다나 이 달리기 성능이 강조된 3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가 4피스톤이네요. 그런가 보네요. 네. 하나, 둘, 네. 반대쪽에도 있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그 브렘버에서 이제 납품받아서 보통 사용을 하죠. 네네. BMW는. 네. 예. 예전에 그 원피스톤 M3도 원피스톤 292까지 들어갔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러게요. 더 낫네. 340인데 네. 포피스톤이구나. 네, 포피스톤에 지금 19인치 휠에다가 네. 타이어는 이제 피넬리 타이어 들어가 있어요. 2254019 같죠? 네, 뒤쪽이 2553519 이렇게 해서 2종 타이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륜 구동의 뭐 전형적인 세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댑티브 댐퍼가 여기 들어가야죠. 저 위쪽에. 네. 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어댑티브 소컵소버
말 나온 김에 네. 보죠. 여기 얘는 이제 브레이크 네. 유압선이고 네. 얘는 패드 센서예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쪽은 반대쪽 그 실린더로 넘어가는 유압 라인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쪽은 그 휠 스피드 센서예요. 그렇죠. 여기 네. 나사가 쭉 감겨 있는 거 체크하는 거고요. 네. 그 남아 있는 게 이제 얘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신호선을 잘 분석해 보면 내 차가 어댑티브 스코프인지 아니면 그냥 유압식으로 조절이 되는 방식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이런 것들이 다 무선으로 바뀌겠죠? 무선의 신뢰도 뭐 이런 것들이 확보가 그렇죠. 되면 네. 예. 지금은 아직 이게 오류가 벌어지면 안 되고 간섭이라든지 오작동이 되면 안 되니까 유선으로 해서 통신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곧 무선으로 바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진은 뭐 이렇게 종치 방식으로 해서 쭉 나가는데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네. 여기 무광으로 돼 있는 네. 여기 드라이브 샤프트. 예, 드라이브 샤프트 여기 들어가 있고. 샤프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 있고 그 위쪽으로 단열재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방열판 들어가 있고 잘 돼 있네요. 되게.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게 머플러에 레저레이터가 없어요. 그냥 직관이네요. 이거 소음 데시벨이 어느 정도 나와요? 측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생각보다 꽤 큽니다. 그래요? 이렇게 레저레이터가 없는데 일반 버전에서 이게 승인이 떨어지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일반 버전도 똑같이 중통이 없긴 해요. 레저네이터. 아, 일반 버전도 없나요? 네. 앞쪽에서 조금 죽이고, 예, 엔드에서, 예, 닫아주고 열어주고 하는 방식으로 조절을 하는군요. 네. 하여튼,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라는 네, 네, 그러네요. 그런 구성이네요. 직관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직관으로 해놓으면, 그 배기 효율도 좋아지죠. 아무래도 이게 출력이 387마력이니까, 배기 쪽에도 이런 방식으로 좀 신경을 쓰는 건 맞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제, 이 3원 촉매. 이게 좀 3원 촉매. 얘는 단순 주름감일 거예요. 그러죠? 네. 네. 뭐, 잡아주는 어떤 부분들이 이게 딱히 안 보여요. 네. 앞쪽으로 들어가서, 예, 3원 촉매로 빠지고. 지금 이 모델이 그 340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네. GPF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 스펙에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GPF 형상이라고 볼 만한 데가 없기는 없어요. 네. 그런데 또 뭐 3원 촉매하고 이렇게 이게 DPF가 그 DPF에 비해서는 작아도 굉장히 되거든요. 작아졌어요. 그 파티큘러 미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몇 분의 1이 아니라 단위가 네. 다를 정도로 작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일체형으로 썼을 수도 있을 네, 듯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걸 이렇게 갈라봐야 하는 건데 어쨌든 340에 현재 지금 유럽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 지금 보시면 네. 여기서 카메라를 보시면 네. 여기 이게 지금 웨이스트 게이트 열어주는 거거든요. 네. 터보 차지가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 네, 네. 여기서부터 바로 그 3원 3원 촉매가 지금 붙는단 말이에요. 바로 붙는 것처럼 돼 있는데 네, 네. 그 사이에 이제 GPF가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 일체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따로 GPF가 붙기에는 붙어 있는 모양처럼 보이진 않아서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속에 같이 들어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눈으로 짐작을 하는 거죠. 네. 저 웨이스트 게이트도 보시면은 이제 솔레노이드 방식으로 네.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요 사이 어딘가 만약에 있으면 요 사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안에 조그맣게 있던가. 네. 근데 아마 장치가 작아도 예, 처리가 가능하니까 가솔린은 완전 전소율이 디젤보다 높아서 네. 거의 PM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안 나오는 것까지도 잡는다 네, 네, 하니까 네, 이제 내연 자동차 회사들이 힘든 건데 그렇게 해서 잡혀 있고 이렇게 쭉 적당히 소음도 좀 그 레저레이터 없이 촉매 쪽에서? 예, 예. 네, 네. 조금 이렇게 걸러주는 어떤 그 그 효과 보완이 좀 그런 것 돼 있지 같아요. 않나 싶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예 그렇게 해서 쭉 나갑니다. 막말로 이제 촉매 앞에서 만약에 머플러가 네. 끊어져서 떼보면 네. 정말 탱크 소리가 나거든요. 아, 그렇죠. 네. 탱크 소리가 나는데 촉매를 딱 달면 네. 그래도 그릉그릉하고 좀 많이 조용해져요. 그렇죠. 네. 그 효과로 쭉 지나가다가 엔드 머플러에서 한 번 걸러주는 걸로 이제 끝내는 네. 거죠. 얘가 그래서 그거는. 현재 현행법상은 요 위로는 손대면 안 돼요. 네. 요 밑으로 개조하더라도 요 밑으로는 손을 내서 소음 수치에 맞춰가지고
법에 맞춰서 이제 개조를 하든 뭐라든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법률적으로 딱 손대지 마. 네. 예, 환경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제재를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변속기는 뭐 예, 영원한 BMW의 친구 GF 8단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즘은 그 GF 8단 거의 안 새는 것 같아요. 보안이 이제 예,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오일 샌다는 얘기 잘 안 나오고 3시리즈에서도 오일 샌다, 뭐 냉각수 샌다 이런 얘기 별로 없죠 지금은. G바디 와가지고 그런 얘기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예. F바디까지만 해도 좀 그런 얘기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에 그 내연 자동차 사셔야 될 분들은 지금 사시는 것도 또 나쁘진 마지막 않아요. 선물일 때. 그러니까 실용적인 모델을 하나 딱 사셔서 10년 탈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분명히 열리겠지만 네. 또 아무래도 초기 시장은 네. 제품 변화가 또 빠르잖아요. 개선이 계속 빨리 될 거니까 초기 전기차를 샀다가 한 5년 지나니까 싹 바뀌었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요 그거는. 처음에 그 통합 OS 쓰면서 먹통 오류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시기를 네. 나는 싫어. 그냥 네. 옛날 전기차 완성된 전기차로 네. 그 시기를 넘어갈래 하시는 분은 건물 이 내연기관 사셔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 왜 운전 한 배우다 보면 처음 1년 동안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때 중고차 사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기차도 처음 사업 10년간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막 네, 아주 뭐 좌충우돌 할 수도 있어요. 별의별 네. 오류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연 자동차는 그 오류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신뢰도 면에서는 지금 거의 정점을 찍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그 결과는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진보된 기술이 난 그래도 좋다 하면 전기차. 그리고 아예 좀 늦게 가더라도 좀 신경 덜 쓸래 하면 이렇게 완성화된 내연 자동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BMW는 네. 실런트 공장을 차렸나? 예. 이거 국산차에 한 20대분은 발라놓은 것 같아. 예. 이 제네시스가 이거 배워야 돼요. 조립을 하고 바른 거죠 지금. 네. 네. 제네시스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게 프리미엄이니까. 프리미엄은 다른 브랜드에서 못하는 걸 하는 게 프리미엄이잖아요. 이런 BMW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작업을 계속 몇 겹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칼로 긁어내더라도 제대로 긁어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두껍게 발라놓고 아예 여기 이게 실리콘 천원 위에다도 이렇게 싹 코팅을 해놨습니다. 거의 빈틈이 없어요. 거의. 네, 안쪽에도 보시면 다 발라져 있습니다. 저 안쪽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40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5도 그랬어요. 예, 320도 이렇게 돼 있고 3 시리즈는 다 같은 공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4천 후반서부터니까 가성비 면에서 예, 이런 것들도 프리미엄이지만 확실히 차별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차의 그 스팬이 네. 가장 낮은 가격의 차에 맞춰서 네. 바디나 뭐나 변할 수 없는 것들을 일단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가 모델이 너무 싸다. 네. 그럼 조금 뭔가 기본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옵션의 폭이 너무 큰 모델이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풀옵션 모델 사실 때 주의하시라고 한 게 기본가가 너무 낮으면 모든 가격의 기준은 그 기본가에 맞춰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물성이. 그래서 상위 모델로 가시라는 게 더 큰 차 사시고 야 그 가격이면 그 차를 왜 사 하는 게 아니라 재료라든지 물성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라면 이 구조를 잘 알고 기본가가 높은 차를 구입을 하시는 게 맞아요.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차에서 옵션 좋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사셔도 되는데 감수하셔야 돼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4천 후반대에서 8천 초반대까지 M3 또 이거랑 다르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데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부터 신경을 아예 써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 지금 8,100만 원이라고 봐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죠. 그러면 허접해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네. 이게 4천 후반이면 와 진짜 좋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프리미엄은 이런 요소가 있어야 돼요. 네, 자, 뭐 우리가 산타페에서 봤던 거랑 좀 많이 구분되는 네. 좌우 잡아주는 이 알루미늄 합금의 형상을 보시면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미엄을 구분짓는 요소죠. 이 위쪽으로 이 방열판 단열재 쓴 것도 충분히 썼고요. 네. 아예 엔드까지 그냥 싹 다 썼어요. 네. 네. 거의 엔드까지. 여기까지는 열이 많이 나는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감들이 보면 아 역시 잘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안에도 보시면 되게 두껍게 실런트 끝까지 다 발라져 있고요. 네, 크로스 멤버 보시면은 강입니다. 탄소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스틸로 이게 5 시리즈하고의 차별점인가요? 그렇겠죠. 네. 좀 아쉽네요. 여기까지 8천만 원인데. 네.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거에 연장선이 되겠네. 기본 가격의 네. 차이인 거죠. 네. 그러니까 4천 후반부터 시작이니까 야 이거 알루미늄 합격 쓰기 좀 그렇다. 여기서 이제 5 시리즈는 5천 후반이니까 야 1,000만 원 더 쓰면 주는데 아이 뭐 근데 이거는 8,100이니까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그렇게 놓고 보면 가격으로 그 가격으로 놓고 봐보면 아 좀 아쉽네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아쉬운 거예요. 또 여기 링크들을 보면 이게 이제 3 시리즈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강을 썼어요. 3 시리즈의 리어에 다 강이네. 예, 그 알루미늄을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게 4천 후반대면은 역시 뭐 그래. 그치. 뭐 그런데 8천이 넘는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 이게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저런 기본적인 물성에 신경을 쓰긴 했으나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340i와 그 같은 대중 모델의 끝판왕을 집으시는 분들은 저렴한 렌트리를 해서 이런 것들을 감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니까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강이 사실 알루미늄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강도 면에서는 더 유리한데 알루미늄 합금이 이제 좀 더 그러니까 기후나 이런 거에 대한 네. 내구성.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많이 오는 곳을 주로 다니시는 분이라면 네네. 예막칼슘 많이 뿌리잖아요. 네네. 알루미늄으로 돼 있으면 부식이 덜하겠죠. 그렇죠. 근데 얘 같은 네. 경우는 부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약간의 사소함은 아니죠. 네. 어쨌든 기본 완전 본질적인 면의 차이가 아니지만 네. 실질적으로 내구성이나 이런 데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강하고 알루미늄은 이제 부식 패턴이 다르니까 이게 물이나 뭐 이런 그 습기에 노출됐을 때 네. 강이 부식이 되는 거와 알루미늄이 부식이 되는 거는 패턴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재질은 앞에 그냥 백파층이나 그렇죠. 산화층이 입혀져 버리면 그렇죠. 그 안으로는 네. 멀쩡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좀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가 질량, 네. 언스퍼메스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이 좀 불리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빠릿빠릿한 동작감을 내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좀 비싸게 두껍게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런 파이브 링크를 알루미늄으로 이제 만약에 쓰게 되면 네. 이만큼 두꺼운 게 여기에 잡혀야 되고 또 위에도 이만큼 두꺼운 게 잡혀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3 시리즈에 이게 기본에도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냥 이걸로 가고 나머지를 그냥 좀 잘해주자 뭐 이런 개념인 겁니다. 요건 소비자분들이 감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링크 구조 보시면은 여기는 수평이고 수평이고. 여기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죠. 네, 그러니까 하중 받으면 얘는 수평이 되면서 미는 거죠. 싹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토 아웃으로 살짝 네. 버려주는 거죠. 토아웃으로 명확하게 나오겠다라고 싶을 정도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스포츠성이 굉장히 좋겠구나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위쪽에 링크도 보면 여기도 위쪽에 보시면 위에는 거의 수평이에요. 네네. 위쪽 함은 네. 그거는 거의 수평이고 네. 이건 내려가 있으니까 네. 얘는 땡기고 네. 얘는 밀잖아요. 밀어요. 그러니까 캠버가 마이너스 캠버가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저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얘 말씀하시는 휘어진 링크 여기. 있어요. 예. 예, 어퍼함. 예. 저것도 위로 올라가면서 당겨요. 두 개가 당기고 아래가 밀어요.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얘는 마이너스 캠버가 나는 구조예요. 그렇죠. 토 아웃 마이너스 네. 캠버. 그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럼 이런 차들은 뒤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확팍 날릴 수 있다. 예. 역시 스포츠의 대명사인 3 시리즈다운 그런 5링크, 멀티링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든든하게 이렇게 MDF 네. 딱 들어가 있습니다. M 디퍼런셜에는 이제 전자식 LSD 들어갑니다. LSD 들어가서 그 코너링식 바깥쪽 바퀴 열심히 네. 강하게 확확 돌려줍니다. 네, 예, 그래서 출력 배분
그 필요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또 이 토크 바이어스 레이쇼가 MDF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MDF도 사실 그것 때문에 질질 많이 샜어요. 이게 MDF에서 오일되는 문제 예전에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클러치 압력 강하게 설정해 놓고 유압 강하게 들어가면 새요. 그러니까 이 BMW가 자꾸 새는 이유가 힘을 많이 써서 그래요. 힘을 많이 쓰면 부상률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원숙해져 가지고 아마 내구성 부분에 있어서도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달리려는 어떤 요소, 재미, 펀 드라이빙의 요소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쉬운 건 링크가 전류는 이제 알루미늄 합금이 사용된 반면에 이 후륜은 다 강이라는 점. 요게 3 시리즈의 구조적인 문제를 상위 모델로 가니까 이게 대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멤버하고 저 서브 프레임, 후륜 크로스 멤버도 다 강. 5 시리즈는 다 알루미늄 합금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난다는 점. 이런 것들은 8,100만 원을 주고 구입할 때 좀 아쉬운 부분, 억울한 부분. 그 다음에 실런트 발라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마감 부분들은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방열판 단열재 쓴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제 중통이 없다라는 거. 네. 직관으로 해서 그래서 요 정도에 하나 달려 있을 만한데. 네. 이렇게 되면은 가변 베개. 여기 이제 가변 열리고 닫히게 엔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가변일까요? 여기 있네요. 아, 네. 이쪽에 있습니다. 네. 이쪽이 가변이라서 여기를 열고 닫고 하면 이제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기분 내서 듣게 되면 거의 뭐 M3에 준하는 정도의 소리가 나오겠네요. 요 정도 그 직관이면 또 출력도 387마력이니까 이거 벌써부터 와인딩 할 때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드라이빙 스킬 다니시는 분은 요 정도 잡으면 무서울 게 없겠네요. 네. 도로의 제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막 크레이지하게 달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쏘고 칼치기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 그 규정 속도 내에서 하중 최대한 실어서 재미있게 타실 수 있는 뭐 그런 의미에서 도로의 제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고요. 자, 지금 F바디 3 시리즈 바로 전 모델 현 PD가 타고 있는 모델을 이제 들어봤습니다. 뭐가 달라졌는가? 여기도 보면 똑같이 608이에요. 보이세요? 진짜? AW608이 똑같은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들어가 있고요. 형상도 더블 조인트. 근데 요 이제 그 위상이라든지 위치 이 조금 다르죠. 곡면, 곡률 이런 것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위치가 여기냐, 1mm 안쪽이냐, 그리고 이 꺾인 각도가 요 각도냐, 요 각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 바뀝니다. 조금씩 눈으로 봐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럴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눈으로는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게 맞아서 저희가 더 이상 설명하면 그 소설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물성 알루미늄 합금 써 있는 거, 너클 들어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형상은 다르죠, 물론. 그 다음에 뜯어보진 않았습니다. 앞에 이제 서버 프레임 강으로 되어 있고요. 다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요거는 이제 니켈 도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니켈 도금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런 물성 차이 없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캠퍼는 조금 다르네요. 요거는 다를 수밖에 없죠. 노멀 모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런트. 우리가 관심 있는 실런트 보면 커버가 되어 있는데도 안쪽까지 두껍게 다 발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F바디 때도 3 시리즈는 이렇게 저 안쪽까지 싹 다 코팅되어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열재, 방열판 사용된 것도 보면 안쪽에 다 돼 있어요. 이 디젤 모델이라 사실 열이 별로 안 나는데 레저레이터 이후에는 안 나는데 이 끝까지 다 해놨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요렇게 산타페가 이제 요런 모습을 못 보여줬잖아요. 요런 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엄청 두껍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4천 중반대 실구매 가격이, 그 다음에 한 5천 초반이잖아요. 5천 70만 원 그 정도 소비자 가격 했었는데 4,500 정도에서 많이들 구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물성이 거의 4천만 원 이상 더, 한 3,500 이상 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 기본적인 물성은 아래 모델도 같다. 대신 이제 요런 게 다르죠, 요런 게.
요거는 강으로. 아까는 이제 알루미늄 합금으로 두껍게 견고하게 돼 있었는데. 산타페에서 우리가 동그란 그 필터 보면서 네. 히터 기능이 있나 했던 네, 네, 게 네. 보통 이제 디젤 모델에 들어간 히터가 저렇게 길쭉해요, 저렇게. 그렇죠. 그래서 좀 신기했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후륜에 보시면 후륜 링크도 기본적으로 5 링크인데 프레임, 서프레임부터 예, 예. 보시죠. 네. 이게 뭐 다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링크 구조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약간 이제 구성은 다르죠. 이것도 지금 보면 비슷할 거예요. 각도로 봐서는 네네. 비슷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들리면 네네. 네. 거의 수평에 가까워지고 네. 여기는 약간 밑으로 각도가 내려와 있어서 네. 토 열어주는 그 각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캠버로 위쪽을 잡아 당겨주는 것도 두 개가 요 링크와 그 위쪽의 링크 두 개가 당겨주는데 네. 요 위에 링크는 이제 직선 링크예요. 요거는 선형이 아니라 직선 링크로 되어 있고 요거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이거. 근데 예, 말씀. 이 위에 링크도 각도를 보시면 얘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얘는 밀고 쟤는 그쵸, 당기면 당기고. 네. 마이너스 캠버와 토어를 얘가 동시에 만들어주고 위에는 당기고 얘는 잡고 네. 얘는 열고 네. 그래서 토아웃 마이너스 캠버를 만들어주는 구조는 비슷합니다. BMW는 늘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엔트리 모델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달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리는데 기본 내줄게. MDF는 못 줘. 뭐 그 정도 출력에 MDF까지 필요 없잖아. 뭐 이렇게 뭐 출력 배분할 것도 많지 않은데 그냥 잘 쥐어짜서 쓰고 대신 그 기본적인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는 완전히 달릴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나 네. 저런 고성능 모델을 짚는 분들은 어느 네. 정도 내가 그걸 다룰 만한 스킬이 있다고 보면 네. MDF가 없으면 네. 좀 아쉬움이 느낄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정도 모델을 짚으시는 분들은 한계 거동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고 보면 MDF로 해놓으면 차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해요. 오히려 오픈 디프레션에서 정말 한쪽이 미끄러지면 차라리 안쪽이 미끄러져서 그렇죠. 차가 스피드 안 나가는 게 나아. 안 날아가는 게 네, 나아 네. 차라리. 왜냐하면 MDF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얘가 짖어주니까 차를 다루시는 분한테는 좋은 거죠. 이게 한계 속도를 높여줘요. 코너링시. 그렇게 되면 차가 나중에 접지를 잃게 되잖아요. 그럼 차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오픈 디퍼런셜은 날아가기 전에 아예 그냥 헛돌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헛도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안전에는 도움이 될 수 그렇죠. 있어요. 차를 잘 못 다루시는 분, 못 다룬다면 욕 먹을라나? 차에 익숙하지 않으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 LSD가 무조건 좋다고 하는데 LSD는 무조건 출력에 불균형이 생기면 반대편으로 돌려버리는 거라 위험한 때도 돌려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능적인 전자식 LSD는 그러면서 이제 트랙션 컨트롤하고 스테빌리티 컨트롤하고 다 같이 작동을 해서 이 돌리는 그 한계치에 대해서도 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기계식 LSD는 그래서 위험했어. 더 돌아가면 날아가거든. 근데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이게. 날아가는 거죠. 근데 전자식이 그래서 좋아요 사실은. 날아가기 전에 힘을 네. 좀 빼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운전에 익숙한 프로 드라이버야 전자식 답답하지. 왜 네가 뭘 해줄라 그래?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는데 그런 분들은 상위 0.1%밖에 안 되는 거고 보통의 운전자들은 그냥 전자식 MDF면 충분하고 그리고 또 운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오픈 디퍼런셜이 여러모로 안전한데 요런 링크 구조에서는 조금 아쉽죠. 요렇게 만들어 놓고 요걸 다 100% 활용하게 하려면 MDF가 딱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출력이 아쉬워. 이 앞바퀴를 그 바깥쪽 바퀴를 지져줘야 되는데 그 말은 또 출력이 안 되네. 안 돼. 네, 그러면 총체적인 난국이 오니까 적당히 여기서 그냥 관성으로 만들어. 차체하고 서스펜션 밸런스의 100%까지는 아니고 네. 한 95% 내면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딱 보시니까 이제 표시가 이게 구분이 되시죠? 기본적인 물성은 얘랑 비슷해요. 네. 별 차이가 없는데 얘는 지금 품질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얘를 구입하는 오너들은 오우 역시 BMW 역시 뭐 괜찮아 뭐 이 정도 가격 이렇게 되는데 저 8,100만 원 모델은 좀 8,150이니까 아 왜 강이야? 아 크로스 멤버는 왜 이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뭐 엔진 출력이나 그 외에 뭐 브레이크 또 휠 타이어 또 내장 이런 것들로 이제 만족할 수 있도록 다른 걸 주니까 또 외형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예, 보시면은 얘는 그야말로 그냥 승용 같고 쟤는 딱 봐도 상당히 좀 잘 달릴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이렇게 보시니까 여러분들 구분이 확 되시죠? 왜
저희가 그 같은 가격이면은 상위 모델 구입하실 때 좀 신중하라고 하시는 게 더 큰 차, 뭐 더 좋은 차를 사시라는 게 아니라 물성에 민감하신 분들은 고려를 하시라는 겁니다. 기본 가격이 다르면 물성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이 세그먼트에서 끝판왕 살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죠. 그래서 그거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340i는 기본적인 물성은 8,150만 원에서 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한 4, 5천? 5, 6천? 5천 중반 정도까지는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상 되니까 뭐가 이제 걸리냐면 후륜 쪽의 링크 중에 알루미늄 합금이 한 2개 정도는 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크로스 멤버도 알루미늄 합금이 좀 사용됐으면 또 서브 프레임도 그러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차에 근접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스포츠 거동을 잡아나가는 구조에 있어서는 역시 3 시리즈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리고 또 엔진 출력 그 외에 뭐 퍼포먼스를 받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뭐 워낙에 펀드라이빙에 맞춰 있으니까 이런 가치를 두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격대면 괜찮아 훌륭해라고 하실 수 있고 외형도 아주 멋집니다. 외형도 딱 봐도 옆에 M3가 딱 들어오게 되면 다른 3 시리즈는 오징어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지금 현 PD가 이거 딱 나란히 해놓고서 처음에 한 얘기가 아, 내 차 오징어네. 아, 그래? 예. 아니, 지퍼 안 된 게 어디야? 지포가 더 비싸지 않나요? 오징어한테 비싼 거요? 아, 그래요? 아, 지포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붙인 거지? 그렇지, 맞아요. 예. 그래도 비싼 오징어 폰데. 예. 너무 서운해요? 비교해보니까? 아니요. 그냥 저는 네. 딱 저한테 맞는 수준의 차. 또 그렇게 업그레이드의 그 희망이 있어야지. 예, 지금부터 다 누리면 나중에 재미없잖아요. 단계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340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환자들의 차입니다. 예, 환자들이 즐길 수 있는. 하지만 M3는 좀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딱이에요. 아쉬운 거는 M3마저도 1,000몇백만 원씩 할인해 주는데 얘는 할인이 없대네. 그러면 어느 시점인가 가격 차이가 1,000만 원도 안 나는 거 날 아니에요? 수 있죠. 예. 그러면 이건 취향의 차이라고 봐야 근데 되겠네요. 예전에는 BMW 코리아에서 본사로부터 물건을 다 받아와갖고 쌓아놓고 그러고 팔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 안 팔린 거는 막 할인해 줬거든. 비싼 거는 막 할인해 줬고 네, 네. 빨리 팔아야 되니까. 네. 근데 요즘은 주문받아서 받아오는 것들이 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재고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인 안 해도 되는 거지. 지금 BMW X5도 그렇고 잘 나가는데 X7도 그렇고 할인 안 해주잖아 지금. 잘 나가. 3에 비해서 유지 관리 면에서는 메리트가 없어요. 아, 확실히 메리트가 확실히 있죠. 메리트 있어요. N 관련된 부품들은 다 비싸요. 네. 그 암도 달라요. 그 부싱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N 퍼포먼스나 파츠들은 그냥 한 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그리고 이제 강도는 강한데 네. 강도도 강하고 가격도 비싼데 얘를 탈 때는 평소에 좀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M은 딱 타면 막 달려야 될 것 같아. 안 달리면 나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평균 주행 부하 네.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뭔가 자꾸 마모되고 나한테 돈 써주세요. 자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 그 왜 외모가 출중한 여성들이 나이 들면 유지비 많이 들거든. 옛날 생각나니까. M3가 그래요. M3가 중고차 가격 저렴하다고 덜떡 짚다가 나중에 피 보는 분들 많아요. 이게 292 M3가 3,000도 안 하는 모델이 많아요. 근데 관리 이거 잘한 거, 네. 그 히스토리 분명한 거 이런 거. 고모님이 운영하셨던 거는 뭐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다 고모님처럼 하시지 않거든. 그래서 이게 모양만 292 M3지 안은 다 골병든 차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차들은 그런 확률이 좀 덜하죠. 좀 떨어지죠. 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전용 파츠가 있으면 그게 2배, 3배 강하지 2배, 3배 비싼 게 아니라 생산량이 얼마 안 되니까 비싼 거예요. 물성은 약간 더 차이 나는 정도예요. 약간 차이. 네, 그러니까 M 전용 부품이라고 해서 얘보다 뭐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 차를 짚는 분들이 오히려 현명한 소비자일 수도 있어요. 얼마 성능 차이 안 나죠. 그리고 모든 기계라는 게 거의 끝점까지 올라가면 거기에서 조금 더 퍼포먼스를 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곱으로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비율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비율적으로 상승하는 고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올리려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곱이야 다. 그러니까 유지가 힘든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보면은 물성에서는 좀 아쉬우나 그 외의 유지 관리나 펀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면에서는 가장 밸런스가 좋은 스포츠 세단이 아닌가. 이 시대에 내연 자동차로 즐길 수 있는 거의 뭐 끝판왕에 해당하는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밸런스 딱 고려해서. 사실 M3는 저도 소유를 해봤지만 이거 타고 슈퍼 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600m 슈퍼도 막 달리면서 간다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진짜 그 생각이, 내가 이러려고 얘를 샀나? 차도 막 그러고, 나 이러려고 가졌어? 뭐 이런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이렇게 타고 내릴 때도 조금 불편감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면서도 마치 이제 그 힘을 숨기고 있는 그런 뭐, 왜 이랬잖아. 막 특수부대 출신인데 겉으로 보기엔 유수네. 딱 벗어봤는데 막 살인병기 같아. 얘가 그런 모델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 PD의 드림카. 네. 다음 현 PD의 목표. 네. 그 몇 살 때까지는 살 거예요. 그 공표를 한번 해봐요. 1, 2년 안에 살 거거든요. 1, 2년 안에? 진짜요? 예,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1, 2년 안에 살 거랍니다. 네.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